걱정이 너무 안 돼서 해줄 얘기도 없고 잘 되는 걸 보기 싫은 느낌? 아니 나는 이렇게 지금 힘들게 진짜 숨이 여기까지 차도록 뛰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되게 프로다운 거래요. 내 발버둥이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 나 또 프로였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채널 연미솔의 연미솔이고요. 오늘은 제 옆자리에 또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죠? 제 연미솔이 사랑하는 제가 사랑하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전주부 말 많은 소녀, 그리고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이번에 결국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제목이 다 너무 길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맞아. 컨닝을 해야 돼요. 네, 에세이를 가지고 찾아뵙게 된 최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 네. 리치가 엄청 많이 컸더라고요. 어머, 얘는 무슨 진짜 지금 이제 22개월 됐어요. 4월에 2돌 되거든요. 맞아. 근데 그냥 거의 키는 한 36개월 평균? 그 사이에 이제 엄마 최서영이라는 닉네임도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죠? 네, 이제야 조금 더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또 애 둘맘 또 다른 분을 만나 뵙고 왔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 2돌 넘어가면은 엄마가 좀 다시 자기 모습을 찾는 것 같다고. 맞아, 공감하시나요? 맞아. 너무 공감하죠. 평생 엄마로 살아온 것처럼 마치 이제 숨 쉬듯이 엄마인 게 익숙한 선배 엄마들이 보면은 좀 웃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익숙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로 처음에는 최서영이 엄마?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내가 무슨 애를 낳았어 말도 안 돼. 뭐 맞아. 이랬거든요. 그리고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새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 오히려 저는 아기 어릴 때는 그냥 맡겨놓고 나와도 별로 애가 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하기 좀 수월했던 것 같은데 이제 요즘에는 애가 짜증도 내고 감정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저리 가, 엄마 싫어, 엄마 뭐 안 이뻐, 뭐 이런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근데 보통 이제 아이랑 많이 시간 못 보내주고 그리고 옆에 있는데 계속 말 이렇게 대답 안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애가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시기를 엄마들 도대체 어떻게 버텨내면서 다들 일하신 건지 완전 요즘 진짜 리스펙이에요. 제가 작가님 책을 먼저 또 다 읽어봤지 않겠어요? 그 바쁜 와중에 또 다 읽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 이 부분에서 너무 내가 화가 났던 부분이 있었어요. 좀 얘기해주세요. 근데 요즘 이 부분이었어. 네. 엄마가 되고 나서 작가님 받았던 댓글인데 아, 댓글. 뻔뻔하게 엄마가 할 일을 미루고 자기 인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다 네. 라는 댓글을 받으셨다고 여기 책에 써놨더라고요. 뭐 한두 개는 아니었고요. 뭐 한 4,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제가 아이 낳고 나서 6주 정도, 그러니까 40 며칠 정도 됐을 때 미국 출장을 갔어요. 봤어. 네, 그때 이제 미국에 가는 기회가 사실 쉽게 오는 것도 아니고 되게 힘든 기회이기도 하고, 팬데믹 이후에 첫 출장이라서 저는 그걸 놓치기가 싫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임신 만삭일 때 그 출장을 가게 된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출장이 되게 고마운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걸 목표로 몸조리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도 만삭 때 살이 많이 쪘었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좀 뭐 열심히 하고 마음도 얼른 이제 일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시프트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산후 그 직후에는 우울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되게 좋은 경험이었는데 제가 가서 미국에 있다라는 거를 SNS랑 이제 유튜브에 올리자마자 애는 이제 어쩌고 갔냐. 애가 엄마 필요한 건 왜 무시하냐. 진짜 뻔뻔하네요. 뭐 이러고. 우리 랜선 시어머니들. 이렇게까지 지탄을 받을 일일까? 내 애는 내가 너무나 잘 알아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죄책감을 씻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그때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을 항상 그 좀 정반합 이런 전략 저도 약간 반의 전략을 썼는데요. 그러면 더 올리자. 더 약간 내 인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엄마의 모습을 더 보여주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괜히 안 가도 되는 행사도 막 열심히 참여를 하면서 그냥 사회인으로 빨리 복귀했다는 거를 엄청나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댓글 싹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되게 멋있는 것 같은 게 거기에 굴하고 그럼 나는 애를 봐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나는 그럼 반으로 가겠어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에 이렇게 젊은 우리 청년들 중에 애 때문에 커리어가 끊기는 거를 걱정하는 친구도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야, 너네 애 낳아도 일할 수 있다. 야, 애 낳아도 애는 또 하나의 기회를 줄 뿐이지 너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라는 걸 되게 보여주고 싶은데 또 이렇게 당차고 멋진 언니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 근데 사실 제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과정 중에 사실 염 대표님한테도 막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지금 좀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현타가 진짜 많이 온다. 맞아. 선배 엄마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냐면은 이미 이제 그 전업맘으로 굳히고 가신
오시는 분들은 저랑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저에게 와닿지 않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일도 되게 잘하고 있고 그렇다고 뭐 가정이나 육아가 전혀 소홀하지 않고 아이도 너무 잘 크고 있는 대표님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그랬잖아요. 아니요. 지금 일을 해주셔야 돼요. 작가님 같은 분들이 일을 해주셔야 우리 후배들이 따라옵니다. 이러면서 너무 딱 이렇게 단호박으로 답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커리어 우먼의 전형의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아, 내부인이 제가요? 봤을 때는. 네. 근데 어쨌든 아이가 있기 전과 후로 일을 대하는 자세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조금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엄청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앞에 내용과 또 조금 이렇게 좀 부딪힌다고 생각해도 그냥 자아가 많은 애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사실 제가 일하고 있었던 분야는 육아나 출산을 하는 게 좀 불리했던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성들이 주로 많이 시청을 하고 또 그분들의 일상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은 오히려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주인공이 늘어나는 느낌? 맞아. 그리고 컨텐츠가 더 다양해지고 시청층이 더 다양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소수의 매니아층이 보는 그런 컨텐츠를 가전주부에서 하고 있었고 그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보통 뭐 육아라든가 뭐 임신하고 출산한 여성의 삶이라든가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랑 좀 관심사가 맞닿아 있는 분들이 볼만한 채널로 바꾸고 싶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과가 그렇게 잘 나진 않아요. 기존에 했던 것들 그냥 계속하는 게 수치적으로는 되게 좋은 성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눈으로 구독자가 몇몇 명씩 빠지는 거 보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제가 좀 진솔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거를 지속해 나갈 수도 있고 그게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약간 투트랙 전략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거는 굉장히 성장의 답보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좌절감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산후보다 이제 육아하면서 조금 더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또 이렇게 좀 뭔가 다른 방법들로 많이 해소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고민이 많긴 해요.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그리고 그런 뭔가 육아와 출산이 직접적으로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대하는 또 좀 저의 자세도 예전에는 무조건 일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 남편은 사실 성인인데 제가 뭐 그렇게 챙겨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알아서 뭐 그냥 각자 잘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뭐 딱히 놀거나 뭐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쉬는 시간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피해자가 생기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거기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를 찾아야 되겠다는 거를 되게 많이 깨닫고 있고 그리고 아이랑 노는 게 사실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저 좀 교육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기존에 하던 일보다 재미있는 분야들이 자꾸 생기는 거?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가 있잖아요. 보통 SNS 채널 뭐 다양하게 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채널도 전 두 개가 있으니까 약간 각각 다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말 많은 소녀라는 채널에서는 지금 워킹맘들이 엄청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워킹맘들인데 막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막 하거나 뭔가 사업적인 열망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그 자체 마음이 힘든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면서 이렇게 좀 나아가시는 것 같고요. 가전주부 채널은 저의 가장 또 큰 수익 채널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어떤 숫자를 보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 뭐 제가 좋아하는 거 뭐 한 2개 넣으면 해야 되는 거 하나 정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유지를 해 가려고 방향을 지금 설정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까지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대차게 많이 실패를 했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런 것이 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폐업. 폐업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되게. 근데 그냥 여기 내가 노는 곳. 그러니까 막 그 연미술 릴스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었고, 왜냐면 너무 제가 봐도 재밌고 바이럴도 잘 되고 하니까 이런 거 좀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거는 내가 여기서 풀 수 있는 이야기는 3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0개, 20개 만들 수 없는 컨텐츠는 그걸로 해서 사람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지속이 안 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럼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난 그냥 남의 일상 보고 남의 성장 지켜보고 뷰티 정보 같은 거 보고 사고 나 쇼핑하고 이런 게 좋은데 내가 당장 그게 할 게 아니면 내가 굳이 여기서까지 생산자가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거기는 소통의 장 내지는 그냥 내 놀이터, 취미생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업무적으로 쓴다든가 거기서 생산성을 막 이렇게 뭔가 쥐어짜내려든가 이런 거는 좀 스탑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인스타 약간 좀 열심히 목적성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안 해보고 포기한 게 아니고 진짜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막 방향도 이렇게 막 설정을 해보고 릴스도 뭐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그런 테스트를 해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컨셉을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이야기 주제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트래픽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봤자 내가 장르를 바꾸면 이건 정말 또 독이 될 트래픽이잖아요. 그런 건 하지 않으면 좋다는 걸 저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로 학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플랫폼에서 다 존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되게 메타인지가 빠르고 맞아요. 저 객관화가 빠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또 답을 찾아가시는 분이니까 네. 언젠간 또 인스타가 그죠? 맞아요. 다시 개업할 일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네. 작가님을 보면은 작가님이 약간 탄탄대로 같이 느끼긴 하거든요. 저를요? 네.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어제 무빙워터님도 그 얘기 하더만. 어떻게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냐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좀 재수없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많이 있었어요. 약간 걱정이 너무 안 돼서 해줄 얘기도 없고 별로 좀 잘 되는 걸 보기 싫은 느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살면서 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 나는 이렇게 지금 힘들게 진짜 숨이 여기까지 차도록 뛰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앞에다 대고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섭섭했거든요. 그게. 근데 왜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저는? 근데 그게 되게 프로다운 거래요. 내 발버둥이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 나 또 프로였네. 근데 저는 또 주변에 또 되게 다 잘 되는 것 같은 분들 만나봤잖아요. 네. 그럼 또 사는 것도 다 똑같더라고요. 아닌 거 알잖아요. 맞아, 그분들이 진짜 잘 되는데 난 저렇게 하려면 안 되고 말란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좀. 그래서 되게 궁금한 게 고민이 있나요? 저요? 어머, 진짜 고민 덩어리인데, 어머. 일단 너무 영광이고요. 기쁘고요. 한 100만 유튜버 정도 되시는 그 여행 유튜버 분인데, 그분이 저를 알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팔자가 편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남편 신상을 공개를 안 하다가 남편 의사예요 이런 얘기 하는 순간 뭐야 뭐 걱정 없겠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들 바라보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 이제 저를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그런 선입견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저를 한 2-3번 정도 만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살짝 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런 백조를 본 적이 없다. 우아한 척 떠있지만 정말 발밑에서 이 물밑에서 누구보다 바쁘다. 발을 미친 듯이 모터를 돌리고 있다. 전혀 그 부러운 마음이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저를 너무 정말 잘 평가한 말이고 저희 가족들은 제발 걱정 좀 하지 말고 그리고 좀 적당히 그냥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은 항상 그거죠.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출까 봐.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거는 조금 전 상관없는 것 같고 제가 저를 느꼈을 때 남들은 다 잘 되고 있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 안에서는 그 성장이 멈췄다는 느낌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좀 오래 갈까 봐 그런 게 항상 전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거를 다 잃고 나면 예를 들면 일이 잘 안 돼서 일도 안 하게 되고 돈도 안 벌게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예전만큼 날 뭔가 좋아해주지 않겠지? 이런 것도 저는 항상 굉장히 큰 불안함이에요, 그게.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느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사무실에 일주일에 한 번씩 비즈니스 모임을 해요. 네. 근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온 지 2년 정도 되셨거든요. 네. 매주 한 번씩 나오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여기에 끝까지 나올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누군가가
그래서 수진이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가 싫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해낼 거예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주 여기 비즈니스 모임 하러 나오시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애는 낳지만, 나 근데 누구 엄마로 남기는 싫고, 그래도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할 텐데, 그럼 작가님은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 성장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네. 저한테도 그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마음이 좀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뭔가 육아를 막 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저는 워킹맘 중에 제가 애 제일 열심히 본다고 생각하고 아기 엄마 중에 일 제일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20대 때 와, 쟤 진짜 열심히 한다, 쟤 진짜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도. 뭔가 제풀에 지쳐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게 그 사람이 최고였던 친구들도 있고 달라요. 근데 제가 그때는 뭘 모르니까 그게 단 줄 알고 그 친구들한테 엄청난 열등감을 느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하니까 끝까지 남는 놈이 이기는 거고 맞아. 버티는 놈이 승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데 나중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래서 멈추고 싶지가 않아요. 이기고 싶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계속 저를 이렇게 다그치고 막 이렇게 좀 열심히 살으라고 좀 저를 이렇게 굴릴 수 있는 이유가 전 체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도 저는 생활 체력은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이렇게 막 운동 같은 걸 잘 할 수 있다기보다는 좀 버티는 체력이 되게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체력이 약했을 때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항상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좀 잘 지치지 않는 그런 몸의 체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몸의 체력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만이 제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잃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뭔가 되게 항상 보면은 배우는데 되게 트렌디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어머. 근데 되게 트렌드한데 또 트렌드를 따라가진 않는 그런 느낌. 너무 제가 추구하는 거를 정확히 읽어주셨어요. 역시 이분 인사이트가 있다니까. 근데 뭔가 그게 뭐냐면은 최서영만의 뭔가 단단함이 보여지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어딘가에 휩쓸리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나만의 기조를 유지하는 작가님만의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저는 아기를 낳고 나서 이런 슬랙스 같은 거 잘 안 입었었거든요. 추리닝 바지 같은 거 자주 입고 맨투맨 항상 입고 다니고 편하게 입다가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빡 힘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애가 어디 가서 초라해 보이거나 맞아. 아니면은 제가 너무 옷을 편하게 입고 있으면 그러니까 애가 조금 말썽을 많이 부려서 엄마가 옷을 편하게 안 입으면 서포트가 안 되나 이런 느낌을 받을까 봐 그런 걸 좀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기도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릴 때부터 그런 좋은 아비투스 이런 걸 좀 심어주고 싶어서 저 집도 항상 애기 물건으로 막 가득 채워놓지 않고 되게 열심히 치우는 편이고 그러니까 애한테 좀 좋은 본보기가 돼주고 싶어가지고 다 잡는 것들이 좀 저를 더 저답게 만들어주고 저를 좀 더 프로답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한 20개월 이 정도부터 그걸 알아요. 공주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치마를 한번 분홍 색깔 위아래로 이렇게 입고서는 방송을 하고 집에 온 적이 있는데 엄마 핑크 입었다. 엄마 치마 입었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어머, 정말요? 네. 원래 단발머리 너무 편해가지고 좋았는데 공주머리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기가 또 저한테 엄청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애엄마지만 아기 때문에 또 덜 애엄마처럼. 듣는 중에 엄청난 깨달음이 왔어. 어떤 거죠? 그 정말 우리 아이가 내 모습을 통해서 그 집에서 얻을 수 있는 아비투스를 키워주고 싶다를 하는데 제가 집에서 잠옷을 되게 대충 입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남편 거 커진 티셔츠. 너무 편해. 너무 좋아. 세상 좋아. 근데 저는 우리 딸이 집에서도 예쁜 잠옷 입고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보여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오늘 잠옷을 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아기 때문에 되게 좋아지고 자기 개발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클래식 원래 안 들었어요. 근데 클래식 애가 좀 들었으면 좋겠고 음악을 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클래식을 또 틀다 보니까 클래식 책도 읽게 되고 또 우리 또 이 SNS하고 인플루언서들 장점이 뭐예요? 누구랑 다 닿을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또 닿게 되고 클래식 하는 분들이랑 뭐 그런 계기도 정말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가님은 꾸준한 성장을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나도 성장하고 싶어. 우리 아이도 키우면서 나도 좀 키우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몰라서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가 주저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작가님이 성장을 위해서 나 이것만큼 꼭 한다 하는 거 딱 2가지만 알려주고 가십시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력 관리. 정말 그러니까 약간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살 붙어가지고 조절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먹는 거 진짜 잘 먹어야 돼요. 그 트로트 가수 중에 이미자님 있잖아요. 네. 그분이 예전에 힐링 캠프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신 게 그때가 제가 좀 되게 우울증이 심한 기간이었는데 그게 되게 도움이 돼서 좀 많이 이겨냈어요. 뭐냐면 사람이 새끼 제때 먹고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안 되는데 뭘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저 그때부터 먹는 거 끼니 챙기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저도 그래요. 어디 이동 많고 바빠서 제때 밥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러면 반드시 저는 그게 좀 먹는 거 좋아하니까 밤에 폭식을 한다든가 뭐 술을 먹는다든가 이게 약간 복수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잘해주지 못한 거를 얘가 미래에 내가 나한테 복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싫어가지고 먹는 것 좀 좋은 걸로 제때 잘 챙겨 먹으려고 그런 거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특히 요즘에는 정말 더 그렇고 그리고 자는 것도 무조건 수면 시간 줄여서 뭐 하는 거 없다 나는 잠은 잘 자고 나머지 시간을 쪼개서 쓴다 이런 마음으로 잠 되게 잘 자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운동도 왜냐면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또 사람이 읍섭해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부자들이 보니까 다 꼿꼿하다고. 저도 사회 고위층, 고위 인사들 그리고 집안 좋은 사람들 보면 그렇게 절하는 자세가 바르고 수트발이 잘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뭔가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 거 뭐 필라테스든 뭐 이렇게 약간 운동 근육 무너지면 자세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계속 하면서 체력이나 어떤 외적인 것들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글쓰기입니다. 저는 독서도 중요한데 독서보다 글쓰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은 사실 이게 좀 저는 오락으로 읽거든요. 여기서 막 뭔가 얻으려고 공부하려고 이거는 다 읽고 이게 한 줄 미주작 이거 해주시는 거 그냥 들으면서 흡수를 할 때가 훨씬 많아요. 하지만 이제 글쓰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소화를 해서 내가 내 아웃풋을 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토익 시험 볼 때 막 영어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듣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보다 시험을 한번 봐본 다음에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면 더 잘 되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글을 쓰고 나면 내가 어떤 거에서 부족하고 어떤 걸 채워 넣어야 되고 이게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나를 좀 점검하는 글쓰기 이런 거는 놓치지 않고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습관입니다. 근데 그래서 기록 모임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기록 모임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연미술 대표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었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막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이렇게 막 구성을 하다가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하고 사업을 접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분이 하시면 되겠다, 저거는. 저런 이게 뭔가 성장하는 플랫폼 이런 거는 저분이 하시면 되겠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거는 약간 내 능력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한 게 있고 저도 플리크 나중에 들어갈 거고 이제 거기서 하시는 제 지인들도 되게 막 많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저는 그 뭔가 어떤 플랫폼을 성장하는 플랫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딱 접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그냥 조금 글쓰기다. 약간 마음 아픈 사람들이랑 치유의 과정? 그래서 이제 좀 단단하게 나를 세우는 과정을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좁혀지고, 그리고 수익화가 안 됐죠, 그거는. 근데 그냥 전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냥 좋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매일이 감정이 폭발해요. 이걸로 우울증 벗어난, 물론 이렇게 치료를 같이 하셨지만,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꿈을 여기서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 모임이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기록하라고 판에 깔아주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같이 하려고 좀 책임감으로 하려고 만든 맞아요. 거기도 해요. 제가 하려고 만든. 맞아요. 저도 북클럽을 계속하는 게 제가 책 읽으려고. 그러니까요. 기록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작가님이 두 번째 책을 냈어요. 네. 항상 어쩜 이렇게 제목을 잘 뽑으세요? 제가 뽑은 게 아니어가지고 잘 뽑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메시지 플러스 제 책에서 담고 있는 메시지를 같이 좀 이렇게 합쳐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런 제목이 나오게 됐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이루었으면 좋겠는 거는 좀 단단하게 나로 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단하다는 거는 세월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돌도 우리 이렇게 막 이렇게 쌓인 거 보면은 하루 이틀 쌓인 돌은 그냥 이렇게 모래가 돼가지고 흩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오랜 세월 모든 압력과 막 모든 이렇게 막 풍파를 거친 것들은 이게 막 뭘로 깨도 되게 잘 안 깨지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단단하게 나를 만들고 좀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모르시겠는 분들은 되게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제가 했던 방법들을 써놨으니까 내가 좀 무너졌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면서 좀 단단하게 나를 쌓으시는 시간,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나로 서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우리가 외부의 자극들도 많고 보고 배울 사람도 많고 보는 것들이 맞아.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건지를 몰라. 잃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막 흥하니까 남 따라서 그냥 막 해. 시도 자체는 좋지만 그게 뭔가 카피일 때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좀 그런 거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로 서고 나를 찾는 것부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시도를 하시면 조금 더 실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두 번째 책이 작가님한테 되게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를 제 입장에서는 네. 저는 사실 첫 번째 책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되게 인플루언서들이 대부분 다 출판 의뢰 많이 받고 맞아요. 책을 많이 쓰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첫 번째 책을 쓰게 된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버킷리스트 책을. 중에 하나. 네, 그래서 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를 이용해서 책도 내고 책이 팔리면 좋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또 되게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셀러 타이틀도 얻었고 그 다음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부수가 판매가 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거에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책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분명히 그 왕관의 무게가 있었을 텐데 되게 빠른 시일 내에 두 번째 책을 내신 걸 보고 이 사람이 글 쓰는 데 진심이구나라는 걸 오히려 너무 파악을 잘한다니까. 진짜 너무 맞아요. 그 오히려 저는 두 번째 책을 내거나 세 번째 책을 내면 그러니까 낼수록 저에게 마이너스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쓰는 시간 동안 일 못 하잖아요. 우리 당연히 매출 마이너스. 그리고 이렇게 또 뭐 알리고 다녀야지 뭐 해야지 이런 것도 다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근데 나는 이미 15만 부가 팔렸고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이거를 내가 왜 두 번째, 세 번째를 더 해야 되지? 근데 사실 정말로 두 번째는 다음을 위한 정말 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안 쓰면 전 제 스스로를 작가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진짜 버킷리스트 달성한 거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도전을 한 거죠. 아니 이거는 성적 상관없고 일단 내. 하지만 좋으니까 잘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저희 작가님 오셔서 또 이렇게 또 저희 채널을 위해서 책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작가님이. 출판사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댓글로 오늘 영상 보시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한 문장으로 남겨주시고 우리 남 PD가 고정 댓글에 폼 링크 하나를 올려둘 거예요. 그쪽에다가 우리 작가님의 사인북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결국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작가님의 이 기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기운을 다 모아서 네. 쓰겠습니다, 사인을. 폼 링크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사인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원하는 대로 이루어갈 우리 돈블리님들을 응원하며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